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 수 넘어섰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강진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실종자 수만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호 사각지대에 있던 시리아 반군 지역에도 처음으로 지원 차량이 들어갔습니다. 튀르키예와 분쟁해오던 투르크계 무장 세력도 작전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구호팀은 수색과 구조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8,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2일 일요일 슈퍼볼 경기가 펼쳐집니다. 슈퍼볼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칩스 간의 경기로 오후 3시 30분부터 채널 11번 팍스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슈퍼볼 썬데이를 맞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LA 경찰 당국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LA 시내 요식업소들이 주차장 등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했던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조만간 유료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업주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오면서 한인 업소들도 특수를 잡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기 후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침체 대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방정비제도가 월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고조 등에 따른 경기 후퇴 대비 상황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NG 크레이그 하원 의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자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던지며 맞선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분석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배후에 중국군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반발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미국 영공에 대한 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정 신형 미사일을 등장시킨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에서 106대 115로 패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클리퍼스는 오늘 미러키와 홈에서 경기합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출전할 20개국 600명 선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체 선수 절반 이상이 메이저리그 소속이고 빅리그 MVP 출신도 8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5.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는 곳 있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 튀르키예 지진 소식으로 첫 소식 뉴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튀르키예 소식으로 뉴스 모닝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규모 7.8과 7.5 두 차례 강진이 강타한 지 닷새째입니다. 사망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만 2만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생존자 구조의 결정적인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려는 필사적인 노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금까지 각각 18,342명, 3,77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수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두 나라를 합친 사망자 2만 1,719명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18,500명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튀르키예 강진이 21세기 들어 7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낳은 자연재해라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어 2003년 3만 1,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란 대지진 피해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지진과학자 오부근 아흐메트는 붕괴한 건물 아래에 갇혀 있는 사람만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사망자가 끝없이 나오면서 관련 기관의 사망자 예측 수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새 보고서에서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이 24%가 된다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질조사국은 튀르키예의 경제적 손실 추정 규모도 국내 총생산의 최대 10%에 이를 것이라고 조정했습니다. 통상 72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생존자 구조의 결정적인 골든타임은 지나갔지만 구조대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 시간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구조대 전 세계에서 튀르키예에 모여든 구조대원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를 넘어섰습니다. 9호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시리아 반군 지역에도 처음으로 지원 차량이 들어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진이 무너뜨린 건물 옆에는 주민들이 망연자실 앉아 있습니다. 임시로 담요에 덮인 시신은 구조대가 수습해주길 기다립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생사를 오가며 갇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최대 20만 명. 기적의 구조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진 사흘 만에 동일본 대지진 때의 18,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유엔은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구호 사각지대로 꼽히던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도 구호 물자를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The first United Nations convoy crossed into northern Syria through the Bab al-Awa crossing. It included 6 trucks carrying shelter and other desperately needed relief supplies. 튀르키예 당국이 구조에 투입한 인력은 11만 명, 중장비는 5,500대. SNS를 통해 9개 언어로 글을 올린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자며 지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튀르키예 및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8,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예산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개발처 파트너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미국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직후 수색과 구조팀을 급파한 바 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재난 전문가, 수색 구조대원 159명 등 200명의 재해 지원 대응팀이 튀르키예 당국과 협력해서 건물 잔해 등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고 수색하고는 일해 현재 최우선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 최대 지역인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한국 긴급구호대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해 역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건물 곳곳이 폭탄을 맞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빌딩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절반가량 기울어진 건물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진이 이어지면 추가 붕괴로 이어지기에 십상입니다. 안타키아 도심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겹겹이 잔해가 쌓였고 이 주차됐던 SUV 차량은 파편에 묻혀 옮길 수조차 없습니다. There was like 20 people and we tried to rescue them, but still, as we know, 4 or 5 people under the building. We don't have any idea because we don't have any noises. Also, we don't have any rescue team professional. 우리 긴급구호대는 도심 전체를 돌며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무너진 건물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붕괴 장소에서 군견과 함께 미세한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시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호대에 직접 탐색을 요청합니다. This for this 100,000 people is dead. Thank you Korea. Thank you every city. Thank you. 한 명의 생존자라도 찾겠다는 일념으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는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사람들은 구호대의 노력이 기적을 일으키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에 찾아온 이상고온 현상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려앉지만 여전히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도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져서 급격한 기온 변화를 느끼겠고 대부분 지역 60도 초반에 머물러서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오전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하다가 오늘 오후가 되면서는 점차 구름이 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49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7도, 46도, 해안 지역은 73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낮 최고 기온은 47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시 요식업소들이 주차장과 보도 등의 테이블을 세팅해서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조치가 시행됐고 많은 식당들이 또 보기 좋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한인타운의 포장마차촌 한국의 스트리트푸드 존이 형성됐다라고 보도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의 이제 애프터 코로나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조만간 유료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주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실내 다이닝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마련됐던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유료화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최근 LA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LA 시내 요식업소들이 실내 영업이 제한됐던 코로나 팬데믹 동안 무료로 주차장이나 보도에 야외 다이닝 공간을 허용하도록 펄밋 신청을 용이하게 만들어 요식업소들을 폐업 위기에서 막아준 프로그램입니다. 본래 이 프로그램은 펄밋을 받기 위해 신청비를 내고 관련 서류 마련과 승인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렸지만 팬데믹 때 온라인으로 무료로 신청할 수 있게 전환됐었습니다. 하지만 LA시 의회에서는 요식업소들이 계속해서 야외에서 고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전환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에 신청토록 추진 중입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무료였던 이유는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당시 한시적으로 요식업주들이 야외 영업을 통해 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현재 LA시의 코로나 비상 상황이 해제돼서 LA시 당국은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신청이 다시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요식업소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레스토랑을 지원하는 단체인 인디펜던트 호스피탈리티 연합 측은 유료로 전환된 알프레스코에 지원하는 데만 업소당 2만 달러가 소요되고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로 알프레스코 퍼밋을 내주지 않는다면 식자재 가격이 올라 가뜩이나 힘든 요식업주들 입장에서는 알프레스코 신청 비용까지 더해지면 경제적인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프레스코 유료화 조리아는 계류 중이며 올봄에 승인 여부에 관해 투표할 예정으로 투표 전에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1차 공청회가 지난 8일 열렸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최근 계속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혼합용 가솔린으로 전환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1센트가 올라 갤런당 4달러 68.4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지난 12일 가운데 열흘 동안 오른 가운데 오늘 아침 0.8센트 상승해서 갤런당 4달러 64.7센트로 지난 12월 6일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지난주 금요일 유가정보서비스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정유소들이 계획된 점검이 평소보다 많이 보고됐고 또 지난 몇 주 동안 예정에 없던 정전 사태도 잇따랐지만 재고는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수요가 둔화됐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캘리포니아 정유소들을 생산하는데 한층 비싼 여름용 혼합 가솔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매 가격을 끌어올려 가솔린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저렴한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8억 2,500만 달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억 9천 620만 달러가 LA 카운티에 배정돼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같은 기금을 지원할 것과 관련해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중 7억 달러는 다가주 주택개발, 1억 2,500만 달러는 공토 활용 주택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 승인 절차를 재구상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바로 주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정부는 이 지원금 중 LA 카운티에 1억 9,62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LA 시민들이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저렴한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고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격 지원하는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택국 라미레스 장관에게 고맙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오면서 한인 업소들도 이 특수를 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LA 한인타운에도 오는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운 비즈니스들에 따르면 올해 발렌타인데이에 연인에게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선물 패키지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닥터케이 성형외과에 따르면 올해 발렌타인데이에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샤넬 주사, 리프팅, 기미, 잡티 제거 등 피부관리 시술권을 선물하는 것은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잡티 제거 등 시술권을 선물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미 치료나 잡티 치료 그리고 쥐젖, 점 다 빼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닝 레이저 5번 해드리고요. 그 물광 주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엑소점 주사 이런 거 해가지고 토탈 6번에 999불 해드리는데요. 타운 내 유가와 세라노의 양식당 콘체르토의 김은상 대표는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4종류의 발렌타인 기념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연인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셜 케이크 종류를 저희가 한 4가지 종류가 나와서 지금 프리오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0일까지 오더를 하시는 분에게 10% 디스카운트 하는 그 발렌타인 스페셜 케이크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한인 부부들의 경우 서로를 위한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마사지 체어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카오나 마사지 체어 측은 아내들이 고생한 남편들을 위해 마사지 체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물 증정 이벤트가 함께 실시되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M 8,500을 구매하시면 카오나 LED 프리미엄 마스크 선물로 나가고 있고요. 8,300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아레떼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모델은 운동기구를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가전제품 전문점 레이저 플러스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남편이 아내를 위해 김치 냉장고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저와 웨스트모어랜드에 위치한 양복 전문점 이태리 패션타운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런던 퍼그 양복, 우렌 캐시미어 마크 발렌티노 양복, 한국 양복 구매 시 1+1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겨울 콤비 자켓, 카코트, 반코트, 바바리 등 겨울용품 5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별하게 그 김치 냉장고 스페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 뭐 400불까지 최대 한 400불까지 이렇게 그 디스카운트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발렌타인데이를 앞둔 이번 주말에는 타운 식당에도 발렌타인데이 기념 외식을 나온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슈퍼볼 선데이에 이어 발렌타인데이 특수까지 겹치면서 한인타운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슈퍼볼 슈퍼 선데이입니다. 올해는 좀 조용하네요. 예, 슈퍼볼 이후 월요일을 공휴일로 해자라는 이런 서명운동도 펼쳐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번 주 일요일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칩스 간의 경기고 이 경기는 3시 30분부터 팍스 TV 채널 11번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자동차 광고도 나오는데 그 자동차 광고의 주연 배우 김종만 씨 잘 아시죠? 그 라스베가스 호텔 광고 모델로 나왔던 김종만 씨가 또 광고 모델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재미있게 패러디된 오징어 게임 광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슈퍼볼은 아무래도 또 광고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슈퍼볼 선데이 음주운전 사고 가장 많이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LA 경찰국은 음주운전 예방에 나섰습니다. 슈퍼볼 선데이는 1년 중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 가운데 하나로 지난 5번의 슈퍼볼 선데이에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무려 136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756명이 부상하고 4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실 경우 반드시 운전자를 지정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택시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은 12일 일요일 하루 순찰 인력을 대폭 증원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고 고속도로 순찰대도 이날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무장강도 이용자가 경찰을 피해 차를 타고 전력 질출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의해 총격 사살됐습니다. 플러튼 경찰은 오늘 새벽 2시경 샌버나디노에서 무장강도 행각을 벌여 쫓고 있던 용의자를 발견했고 경찰은 플러튼 지역 하버 블루바드와 차프만 애비뉴 교차로에서 용의 차량을 멈춰섰지만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추격전은 플러튼을 지나 인근 지역 라하브라 지역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용의 차량은 라브라 지역 대로변인 비치 블루바드와 임페리얼 하이웨이 교차로에서 검은색 BMW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BMW 차량은 전복됐으며 용의 차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하게 된 보다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BMW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우송돼 치료를 받고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LADWP인데요. 이런 전화, 사기 전화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LADWP, LA 수도전력국에 따르면 최근 사기꾼들이 이렇게 LADWP다라고 사칭해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실시간으로 요금을 지불하라고 위협하는 스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기와 천연가스 비용이 급등하는 등 겨울철 주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꾼들은 주민들에게 전화를 받는 동안 요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수도와 전력이 곧바로 차단될 것이다 라고 위협을 강화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LADWP 수도전력국 측은 직원들은 결코 전화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며 고객들이 전화를 통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동화 지불 시스템, 이 전화로 자동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그 시스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공에 침입했다가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에 실렸던 장비가 일부 식별되면서 이 풍선이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어제 맥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4일 미국 동부 해상에서 격추된 풍선에 통신 정보 수집이 가능한 다중 안테나가 탑재돼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군 정찰기가 주변을 비행하면서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해 본 결과 명백히 정보 정찰용으로 보이는 안테나가 풍선에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안테나와 함께 다중 능동 정보 수집 센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에도 충분히 큰 태양광 전지판 역시 장착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장치를 근거로 해당 비행체가 기상관측용 민간 비행선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장비가 풍선에 설치돼 있었을지는 알려진 것이 현재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분석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배후에 중국군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영공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 국무부는 수거한 정찰 풍선을 분석한 결과 중국군이 배후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중 안테나와 대형 태양광 전지판 등을 봤을 때 민간 기상용이 아닌 정보 수집용이라는 겁니다. 특히 장비 업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 연관된 곳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풍선이 활동한 곳이 40개국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어느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Did any of these other 39 countries come to you and say, hey, oh, the same thing has happened to us? I'm just not going to go into our private Okay, diplomatic. well, then that's... 미 의회에서는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시키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린 데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알래스카로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하지 않은 건 중대한 실책이었다는 겁니다. Seems to me the clear message to China is we got free range in Alaska because they're going to let us cruise over that. 미 국방부는 이번 중국 풍선 사건을 계기로 우주항공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construction of the over-the-horizon radar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o augment the existing North Warning System and enhance NORAD's ability to perform its aerospace warning.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 외교, 경제적 관행을 반격하겠다며 미국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event the PRC's exploitation of U.S. technology to enable its own military modernization. 미 하원은 중국 정찰 풍선 침입은 미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중국 정부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 수거한 정찰 풍선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FBI가 이런 종류의 수사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미국의 경기 후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대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이 호황인데다가 주택시장도 안정세를 보여서 그간 나온 경기 후퇴의 예측을 재고하는 시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연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4차례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물가 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자 연준도 금리 인상폭을 낮췄지만 그 사이 모기지 대출 금리가 올랐고 경기 침체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력한 고용시장 등이 뒷받침하면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 몇 달간 임금이 오르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진단했습니다. 주택시장 역시 안정화 또는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 모기지 30년 만기 평균 금리가 5%대로 지난해 9월 이후 하락한 것을 그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과 반대되는 지표들은 훨씬 많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줄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 추세도 거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3, 4월, 5월 정도 돼봐야 미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월이면 벌써 2023년 절반이 가는 셈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사이에서 감원 바람이 거센 가운데 야후도 이번 주 중으로 전체 직원의 12%인 1,000명에 대한 감원에 착수합니다. 야후 대변인은 올해 말까지 광고기술 사업부 직원의 50%, 즉 전체 직원의 20% 이상인 1,600여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야후 같은 디지털 광고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위축돼 있는 고객들의 지출 축소로 고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후는 이번 구조 조정을 통해서 야후 파이낸스, 야후 뉴스, 야후 스포츠 등의 광고 영업팀을 집중적으로 관장하는 야후 광고 사업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상반되는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죠. 한쪽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 또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연착륙할 것이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마치 내일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이런 모두가 다 하는 대기업들에 잇따른 대량 해고는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케 하는 뉴스들로 충분합니다. 또 빅테크에서 시작된 감원 바람은 골드만삭스, 페덱스, 디즈니 그리고 방금 전에 드린 야후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대기업 뉴스에 쏟아지고 있는 감원 소식, 최근 2달 연속 고용 감소를 기록한 IT 기업들이 민간 일자리 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 2%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른 곳에서 고용하는 노동인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거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구인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근 14달러로 올렸다는 소식도 이 노동시장 괜찮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상반된 뉴스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신규 채용 규모가 다른 분야에서 없어진 IT 분야의 일자리를 충분히 보충하고도 남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치폴레가 팬데믹 이전보다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등 필요한 인력을 거의 다 채운 서비스 업체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 노동 과열 언제 식을지가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양국의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지난 7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5,368억 달러로 전년보다 6.3%가 늘어서 역대 최대였던 2018년도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6% 증가한 1,538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양국 간 총 무역 규모는 6,90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미중 무역 증가가 미국의 전 세계 대상 무역이 늘었기 때문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려고 했는데도 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이 월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고조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경기 후퇴 대비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연준은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시장, 회사채 시장의 긴장 고조와 함께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후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23개 은행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4%의 현재 실업률이 10%까지 치솟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 붕괴, 회사채 금리차 확대, 극심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는 상황이 2년간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은행들의 손실, 순매출, 자본 수준 등을 추정할 예정입니다. 연준은 또 올해 처음으로 대형은행 8곳을 대상으로 탐색적 시장 충격 영향을 살펴보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창업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어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인 스타링크가 올해부터는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윈 쇼델 스페이스X 사장은 스타링크가 올해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난해 위성 인터넷 출시 비용 등을 제외한 스타링크 사업의 분기 기준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로켓 발사를 스페이스X에 위탁하면서 로켓 사업도 회사의 주요한 수익원이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로 고전했던 제너럴 모터스 GM이 차량용 반도체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GM은 글로벌 파운드리스 이 반도체 회사와 미국산 반도체 독점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한 장기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반도체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뉴욕주 북부의 반도체 공장에서 GM만을 위한 독점적인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계약 업계 최초입니다. 미국 내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전기차 업계의 가격이나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가 3월까지 계약하는 소비자들에게 $7,500의 가격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10만 넘는 루시드의 에어 투어링 세단 모델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7,500 상당의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루시드는 IRA 규정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0만 넘는 루시드의 전기차도 $7,500의 세액 공제 대상이었지만 IRA 시행 이후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슈퍼볼 썬데이가 펼쳐집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내일 슈퍼볼 일요일입니다. 오는 일요일 슈퍼볼이 열립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캔자스시티 칩스는 2020년 들어서 슈퍼볼에서 한번 우승을 차지했던 바 있지요.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8년 만인가요? 5년 만인가요? 예, 두 번째 슈퍼볼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에는 풋볼 역사상 가장 대규모 계약, $4억 이상의 계약을 맺었던 패트릭 마홈스가 쿼터백으로 뛰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도 지금 우승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전력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역시 슈퍼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자동차 광고가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낼 예정인데요. 그 오징어 게임 이정재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한국 배우예요. 김종만 씨라고 이 CF 모델 영화 배우인 김종만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출전할 20개국의 600명 선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전체 선수 절반 이상이 메이저리그 소속이고 빅리그 MVP 출신도 8명이나 포함됐다고 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우리의 1라운드 첫 상대 호주 대표팀의 최종 30명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디트로이트와 하나를 거쳐 호주 리그로 옮긴 투수 워윅 서펄드, 호주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LA 에인절스 소속의 준족 에런 화이트필드가 포함됐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 마이너리그 출신이나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선수를 호주에 주목할 만한 선수로 꼽으면서 한국팀 선수로는 에드먼과 박병호, 김광현, 김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우를 한국이 최근 2차례의 예선 탈락 부진을 만회할 키플레이어라고 설명했습니다. He is, Sierra. Actually, we expect Lee to be posted after this season is over. So this is, by definition, his breakthrough moment. I love the way he plays. His favorite player growing up.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에 이어 우승 후보 3순위로 꼽히는 일본 팀에서는 5년간 1,137억 원을 받고 지난해 말 보스턴에 입단한 요시다 마사타카를 공격의 해고로 예측했습니다. He can drive the ball out of the yard at will. He has big time power. He's a guy who can put the bat on the ball, has great strike zone discipline. 유력한 한국전 선발 후보 중 한 명인 다르비시 유는 명단이 공식 발표되는 날 소속팀 샌디에이고와 1억 800만 달러, 약 1,365억 원에 계약을 6년간 연장하는
잭팟 소식을 전했습니다. 20개국이 참가하는 WBC는 600명의 선수 가운데 절반 넘는 수가 빅리그 소속이고 마이크 트라웃과 오타니 쇼헤이 등 MVP 수상 경력에 별 중에 별도 8명이 포함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경기를 했습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에서 106대 115로 패했습니다. 미러키는 LA로 온 김에 오늘 저녁에 LA 클리퍼스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LA 레이커스는 지금 뭐 경기 성적보다는 지난주 화요일에 큰일이 있었죠. 르브론 제임스의 개인 통산 최다 득점 신기록, 여기에 이번 시즌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일단은 르브론 제임스 대기록 달성에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이제 오늘 모두가 다 마감이 됩니다. 깊은 부진에서 탈출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레스터 시티전에서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100호 골에 도전합니다. 레스터 시티만 만나면 펄펄 날았던 손흥민이 다시 한번 대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지 KBS가 진단해 봅니다. 지난주 맨시티전, 손흥민은 우리가 알던 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골은 없었지만 위협적인 드리블 돌파 등 특유의 폭발적인 움직임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부상 후유증을 털어내고 자신감을 되찾은 손흥민은 내일 자정 레스터 시티전에서 완벽한 부활을 노립니다. 손흥민은 레스터 시티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역대 15경기에서 무려 10골, 도움도 5개나 올릴 만큼 레스터 시티 킬러다운 면모를 제대로 뽐냈습니다. 올 시즌 첫 만남에선 교체 투입된 지 27분 만에 해트트릭까지 완성할 정도였습니다. 리그 100호 골까지 단 3골만 남겨둔 손흥민. 또 한 번 몰아치기 본능이 발휘된다면 100기록도 가능합니다. 최근 3연승에 상승세를 탄 토트넘은 콘테 감독까지 쓸개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 팀 분위기도 좋습니다. And we were so happy to meet him again in the training ground. The player, he spent time to hug everyone into the training ground. 4위 뉴캐슬을 어느덧 1점 차로 바짝 추격하며 4위권 경쟁에 다시 불을 붙인 토트넘. 손흥민의 득점포가 다시 터진다면 토트넘의 후반기 대반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